이곳은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숲 생태계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떠올린 숲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겠죠. 하지만 믿어주세요. 이 생태계는 육지의 어떤 숲 못지않게 웅장하고 경이로우며 매력적입니다. 다만 나무줄기로 이루어진 숲이 아니라 바닷속에서 높이 뻗어 올라가는 거대한 다시마띠들이 모여 만들어진 특별한 숲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장엄한 숲이 지금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다행히도 해양 포유류 연구자들과 수중생태 전문가들, 그리고 해조류 양식업자들로 이루어진 특별한 협력팀이 이 숲을 쇠퇴의 벼랑 끝에서 되살리기 위해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숲과 마찬가지로 이곳도 균형을 유지하려면 포식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포식자 가운데 하나는 믿기 어려울 만큼 사랑스럽습니다. 정말이지 살면서 이렇게 귀여운 생물을 본 적이 있나요? 다시마 숲은 이 해양 생태계 전체의 토대입니다. 다시마가 없다면 이곳의 환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숲들은 800종이 넘는 생물을 지탱하며 매우 중요한 먹이와 서식지를 제공합니다. 이와 비슷한 다시마 숲은 전 세계의 차가운 바다에서 발견됩니다. 다시마를 식물이라고 부르고 싶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마는 대형 조류에 속하기 때문에 육상 식물처럼 뿌리나 줄기, 잎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바닷속 숲은 3천만 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해안선을 따라 존재해 왔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황소다시마가 대표적인 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들은 바닷속 숲의 나무줄기 같은 역할을 하며 이런 생태계가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해달 같은 동물 덕분입니다. 해달과 다시마, 그리고 성게처럼 바닷속 식물을 먹는 생물들은 사랑과 먹이가 얽힌 복잡한 삼각관계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원리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성게는 다시마를 먹습니다. 하지만 성게수를 조절해주는 다른 생물이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동물이 바로 귀엽지만 엄청난 먹성을 자랑하는 우리의 친구 해달입니다. 해달은 하루에 해산물을 최대 15파운드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해달의 놀라운 식욕은 성게가 다시마 숲을 완전히 갉아먹는 일을 막아줍니다. 다시마는 성게를 먹여 살리고 성게는 해달이 건강을 유지하도록 먹이가 되어주며 해달이 성게를 사냥함으로써 다시마가 지나치게 소비되는 것을 막습니다. 과학자들은 여러 생물 사이에서 이렇게 세심하게 유지되는 균형 관계를 영양단계 연쇄 효과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매우 섬세한 영양단계 연쇄 체계가 북부 캘리포니아에서 무너졌다는 점입니다. 이곳의 해달들은 지금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1700년대 중반부터 1800년대 초반 사이 유럽에서 온 정착민들은 모피 무역을 위해 해달 개체군을 무차별적으로 죽였습니다. 오늘날 연구자들은 해달을 한 마리씩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산드린 하잔이고 제 일은 해달을 구조하고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동물을 돌보고 치료한 뒤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신다는 건가요? 맞아요. 그 칭호를 자랑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이건 신호 수신 장치입니다. 방사한 해달의 위치를 확인할 때 사용하죠. 해달 몸속에는 각각 고유한 주파수를 가진 송신기가 이식되어 있고 저희는 이 장비로 그 신호를 잡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는 바로 앞 다시마지대 바깥쪽의 해달 956번을 방사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 해달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해달이 자연으로 돌아가던 감동적인 순간을 다시 한번 함께 보시죠.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많은 노력을 들이는 걸까요? 왜 해달 단 한 마리를 추적하는데 이렇게 힘을 써야 할까요? 산드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실 이 일은 해달이 예전에 살던 서식지로 돌아오도록 돕는 더 큰 계획의 일부입니다. 해달은 핵심종이고 다시마 숲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이 있어야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균형도 지켜질 수 있습니다. 해달 개체군이 사라진 뒤에는 또 다른 포식자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바로 불가사리였고 그 중에서도 특히 해바라기 불가사리는 식사용 접시만큼 큰 몸에 팔이 최대 24개나 달릴 수 있습니다. 이 불가사리들은 성게를 사냥하기 시작했고 곧 매우 위협적인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여러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캘리포니아 해안 수백 마일이 보라색 가시로 가득한 황무지로 변해버렸습니다.
먼저 정체불명의 해양 질병이 불가사리 개체군을 거의 전멸시켰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블롭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온난해수 덩어리가 바다를 떠돌다가 이 지역을 덮쳤고 바닷물 온도를 섭씨 이 도에서 3도가량 높였습니다. 영양 단계의 연쇄 체계는 완전히 균형을 잃었습니다. 불가사리는 사라졌고 성게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으며 지난 10년 동안 북부 캘리포니아 해안의 다시마 숲 수관 가운데 96%가 사라졌습니다. 피해 지역은 해안선을 따라 약 350km에 걸쳐 이어집니다. 이제 준비된 것 같아요. 카메라도 챙겼습니다. 좋아요, 가족. 북부 캘리포니아 멘도시노 카운티에는 황소다시마가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주요 거점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저희는 바다의 자연 포식자가 거의 남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 구체적인 역할은 인간이 일시적으로 문제를 완화하고 생태계가 어느 정도 최상위 포식자를 회복할 때까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의 산호초입니다. 캘리포니아 사람들에게 다시마 숲은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와 같습니다. 다시마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바다에 물고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시마 숲은 인간을 포함한 수백 종, 어쩌면 수천 종의 생물에게 먹이와 서식지,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피해 규모를 이해하기 위해 트리스탄 같은 과학자들은 항공사진과 고해상도 지도 제작 기술을 이용해 수면 아래와 하늘 위에서 다시마를 관찰해 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보이는 짙은 파란색 구역은 지난 가을에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이곳이 저희가 다시마를 확인한 유일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집중하는 일은 다시마가 꾸준히 버티며 살아남는 곳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원 노력을 실제로 의미가 있고 뚜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에 집중할 수 있고 동시에 남아있는 안정적인 다시마 피난처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복원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는 양식 연구자인 앤드루 김과 그의 팀을 초청해 실험실에서 기른 다시마를 북부 캘리포니아 바다에 심도록 했습니다. 앤드루 김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다시마를 1년 내내 기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어느 정도 자란 다시마를 바다에 옮겨 처음부터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제 생각에 매우 큰 돌파구입니다. 황소다시마처럼 매년 한 살이 주기를 반복하는 종에게 이 방법을 적용하면 번식 기간을 늘리고 포자를 환경에 퍼뜨리는 시간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소다시마는 해마다 다시 자라며 아주 작은 포자에서 시작해 높이가 수십 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구조로 성장합니다. 이 다시마는 하루에 최대 60cm까지 자랄 수 있어 바다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생물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3년 동안 실험하고 계속 조정한 끝에 앤드루와 그의 팀은 실험실에서 기른 다시마를 바다에 심는 새로운 방법으로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법은 어린 다시마를 초식동물과 가혹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앤드루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마치 지나가는 동물이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높게 만든 화단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해조류를 높은 틀 안에 넣으면 굶주린 성게에 손이 닿지 않게 할 수 있죠. 약 한 달 전, 저희는 길이가 약 15cm에서 25cm 정도 되는 다시마를 바다에 옮겨 심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이 모듈들을 다시 조사했을 때 다시마가 약 30cm 더 자랐고 많은 물고기를 끌어들이기 시작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시마를 바다에 심을 때마다 저희는 그곳에 희망도 함께 심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다시마가 작은 물고기 한 마리의 집이 되어줄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바다는 매우 넓습니다. 저희는 계속 일하면서 한 걸음씩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다시 자원이 풍부한 몬터레이 바다로 돌아가 보면 산들이는 여전히 해달을 돕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엽지만 엄청난 먹성을 가진 이 포식자들은 생태계의 핵심종이라는 자리를 되찾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956번의 신호가 잡히나요? 네, 바로 이게 그 신호예요. 근처 어딘가에 있고 신호 형태로 봐서는 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이 북쪽 지역에서 해달과 다시마 숲이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길 바랍니다. 해달은 서식 범위를 넓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희도 보전 활동을 지원해 해달이 예전 분포 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하루하루 해달 한 마리씩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처럼 들리네요. 맞아요. 정말 정확히 그렇습니다. 956번, 네가 어디에 있든 맛있는 성게를 실컷 먹고 있기를 바란다. 다시마 숲은 자연 속에 여전히 얼마나 많은 경이로운 것이 존재하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채 바로 수면 아래에 숨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생태계는 매우 소중한 동시에 극도로 연약합니다. 우리는 수만 번 작은 걸음 하나씩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 구하기에서 제작한 또 다른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자연 구하기를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